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18일부터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데 백악관 고위관리는 한국 개최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이번 회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켈리 라주크 국가안보회의 NSC 선임국장은 13일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 데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전 세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는 것입니다. As President Biden said when we convened the first summit in 2021, democracy needs champions globally. And so we are so thrilled that South Korea has stepped up as one of those champions to host the third summit for democracy. We are thrilled to partner with them. 라주크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약속을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라주크 선임국장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밝혀왔다면서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Obviously,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something that we've taken very seriously, and we've spoken out against that many times. For the summit itself, we haven't viewed the summit as a shaming exercise. What we have viewed it as is a place to talk about our affirmative vision for democracy and to bring together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to talk about and to share best practices about democracy promotion and about human rights issues around the world. 한국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개최됐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 문제를 의제로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 상업용 스파이웨어 운영과 관련해 제재를 단행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둔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상업용 스파이웨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해당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가핵안보국의 프랭크 로즈 부국장이 핵선제 공격을 명시한 북한의 법령은 핵 비확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즈 부국장은 13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핵 억제력 관련 대담에 참석해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이 직면한 핵 위협국으로 지목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과 다양한 운반 능력을 확대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하는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비핵 국가를 향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핵 비확산 조약 원칙과 극명히 대조된다고 비판하고 미국의 핵 억제력은 북핵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자체적인 핵 우산을 보유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취재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전날 현지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체 핵 우산을 가지고 있으며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국제적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이틀 앞둔 13일 공개된 러시아의 로시아 원방송 리아 노브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의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담당 당국자들이 2년 만에 만나 북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 대행인 이준일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0일 스위스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 문제에 관한 제10차 체르마트 라운드 테이블 참석을 계기로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났으며 양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이준일 단장은 이에 앞서 체르마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통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우선순위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전화회담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동맹 우선순위 공유를 강조했으며 이 같은 역사적 진전을 두고 두 나라가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논의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의 전화회담 소식을 전하고 양측은 영내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동맹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